네, 최승욱의 진짜 주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낮에 몇 차례 자 금액을 너무 풀로 들어가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우리가 이 숨구멍이 뭐냐면 현금이 사실상 숨구멍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금의 비중도가 주식이 물론 조금 더 높은 경우가 되어 있겠지만 주식과 현금은 항상 좀 비슷하게 유지하시라. 그래서 장이 안 좋은데도 억지로 현금을 갖고 있으면 불안하게 생각하고 자꾸 주식을 담는 거는 이건 안 좋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1억이 있으면서 5천만 원 산 사람이랑 장중에는 여러 차례 강조를 드렸습니다만, 자, 5천만 원을 갖고 있는 사람이 똑같은 주식을 5천만 원 갖고 5천만 원씩 샀다. 이거는 나중에 이런 식의 매매는 손해가 납니다. 근데 1억 갖고 5천만 원 사는 사람은 반드시 나중에 성공하게 됩니다. 같은 5천만 원이라도 여유가 있는데 조금 절반 정도 나누어서 절반 정도만 갖고 주식을 산 거와 5천만 원인 걸 다 사는 경우는, 자, 이건 어때요? 나중에 손절이라는 개념은 없어져 버립니다. 풀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성공을 하지만 근데 또 꼭 금액이 많아야 매매를 잘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늘 적게 샀네. 물량을 샀는데 10%만 사줬어. 10% 매수가 됐고, 어떤 사람은 50%가 매수가 됐어. 어떤 종목은 10% 사진 종목이 있고 50% 사진 종목이 있으면 수익은 어느 게 나냐? 10% 매수된 놈은 수익이 나요. 그런데 50% 많이 사진 종목은 손실이 나올 겁니다. 왠지 아세요? 수익이 나는 종목은 얘는 상승 흐름을 타고 가고 있는 종목을 잡았을 거니까, 얘는 다시 말해 고점 매수를 했을 거니까 좀 더 주고라도 오늘 장에 맞는 놈.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3% 비싸다고 생각돼도 얘는 산 거고, 손실 나는 종목은 싸다고 저점 매수를 하다 보니 많이 사버린 거죠. 얘는 마이너스 한 2%. 이런 놈을 저점 매수라고 해서 사다 보니 많이 산 건데 더 떨어지니까 손실이 나고, 올라가는 거는 고점 매수는 비싸다 생각되니까 많이 안 사죠. 그냥 잼만 날리는 거야. 근데 사놨더니 3% 사놨는데 얘가 막 8%까지 날아가 버려. 이런 경우를 많이 보시죠. 그래서 늘 경험해 보시면 적게 잡은 거 10% 정도 샀다. 이거는 수익이 나요. 많이 잡은 놈은 수익이 안 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현금이 적어서, 돈이 적어서, 어떤 분이 이제 2천만 원 있다 치죠. 내가 한때 1억을 갖고 있었는데, 그죠? 1억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다 쪼그라들어서 2천만 원 밖에 없다. 자, 그래서 자금이 적어서 매매가 안 된다고 착각을 하고 계시지만, 1억을 갖고 있었을 때 매일 50만 원씩 잃었다면, 그죠? 매일 50만 원 손실을 봤다면 차라리 2천만 원 갖고 있으면 매일 50만 원 수익을 낼 수가 있을 겁니다. 금액이 적으면 오히려. 그래서 여러분들이 1억이라는 것, 얼마 잃었다는 걸 잊어버리고 지금 갖고 있는 것만, 자, 이거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자, 2천만 원을 항상 더블 100% 수익을 목표로, 그러면 2천만 원이 4천만 원 되겠죠? 그거를 단기간에 목표로 잡고, 잃어버리는 1억을 모으려는 게 목표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목표는 2천만 원의 더블입니다. 4천만 원 되는 거죠. 이엔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옛날에 뭐 10억 잃었다, 50억 잃었다, 이 얘기가 아니라, 지금 갖고 있는 게 1천만 원이면 2천만 원, 5천만 원이면 1억. 이거 더블 만드는 걸, 그걸 목표로만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이 쪼가리 대박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쪼가리 대박이라는 말을 제가 농담처럼 말씀드리는데, 주식이 뭐 단주 있죠, 단주. 예를 들어서 5,000주를 산 종목은, 5,000주를 산 거는 마이너스 10%인데 어떻게 5주가 남아서 단주라서 갖고 있었더니 어느 날 봤더니 뭐 300%, 500% 이런 경우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 역대 최고의 수익을 내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라 아세요? 몇 주 안 남아서 그냥 놔놨더니, 요거 단주라서 놔놨더니 이런 종목이 대박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얘는 올라가면서 처분을 했다는 거죠. 올라가다 보니까 자꾸 처분하다 보니 얘가 조금 남은 거고. 근데 얘는 처음에는 1,000주였죠. 떨어지니까 자꾸 사다 보니 5,000주가 된 거야. 그래서 물량이 많다라는 것은 떨어지고 있어서 많아진 거고, 물량을 줄여서 단주까지 남았다라는 거는 중간에 해먹다 보니, 팔다 보니까 떨어진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거 안 팔았으면 5주를 남았더니 이제는 팔 이유가 없어요. 너무 적으니까 잊어버리고 1년 정도 놔놨더니 막 500%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 실제 계좌를 한번 열어보세요. 계좌에서 최고의 수익은 단주 쪼가리 종목입니다. 몇 주 안 남은 것들이 가장 수익이 좋습니다. 그래서 주식 비중이 적으면 적을수록 수익이 많을 거고, 주식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손실이 많을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돈을 벌려면 사실상 저점 매수가 맞는 것 같지만 트레이딩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오히려 자, 고점 매수가 더 맞는 경우, 자, 고 PER, 자, 흔히 말하는 고밸류 종목이 실제 개인들 투자자들, 우리는 장기를 하면 좋은데 개인들이 장기 투자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대형주들 사서 장기로 묻어두려는데, 예를 들어서 금액 1억으로 치죠. 1억을 갖다 몇 년씩 묻어두는데 이걸 직업적으로 매매가 되는가요? 안 되겠죠? 그래서 결국 개인들은 지금 시장이 제일 하나, 이런 종목이 대부분 어떤 종목입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진짜 주식들이죠. 진짜 주식 싼 거 있나요? 진짜 주식 없습니다. 진짜 주식은 거의 대부분 정배열입니다. 거의 대부분 기관들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사상 최대 실적이 대부분입니다. 그죠? 사상 최대 실적. 사상 최대 실적에 수급 들어오는데 나쁜 종목이 어디 있고 싼 종목이 있습니까? 좋은 주식은 싼 거 없죠. 싸고 좋은 주식은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싸고 좋은 거는 없습니다. 예. 싸고 안 좋은 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고점에서 고PR, 고밸류 종목이, 이게 진짜 주식은 대부분 조금 비싸져 있을 겁니다. 비싸져 있어요. 그래서 비싸진 거를 좀 더 먹는다고 생각하시고, 예, 굳이 가격 논리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옛날에 얼마였는데 2,500억이었는데 시총 2,500억짜리가 지금 이거 5천억 돼 있네. 2,500억짜리가 지금 시가총액이 1,000억이 돼 있네. 어느 거 거래하십니까? PER 보고 PBR 보는 분들은 주로 그런 거 많이 강조하고, 저점에서 분할 매수 주로 주장하시는 분은 이걸 좋다고 생각하겠죠? 자, 불과 2,500억짜리가 지금 시가총액이 1,000억 돼 있으면 이걸 매수를 할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매매하면 개인들은 성공으로 자꾸 멀어집니다. 오히려, 자, 시가총액 5,000억 됐는데 2,500억이 5,000억이 되니까 못 사는 겁니다. 제가 IMF 때 뭐랬어요? 삼성전자가 3만원인데 3만원이라는 걸 생각하고, 이게 3만원짜리가 있고, 그 당시에 IMF 때 삼성전자는 3만원이었죠. 근데 현대전자는 한때 얼마예요? 만원 있다가 나중에 현대전자는 4만원을 넘었어요. 4만원 넘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떨어지면서 얼마까지 떨어지면서 만원 깨지니까 엄청나게 샀고, 5천원 떨어지니까 엄청나게 삽니다. 나중에 200원까지 갑니다. 200원까지. 그리고 200원짜리가 300원, 400원 되니까 거래량이 평소에 한 100배 이상 터졌죠? 그리고 여기서 다 털려버린 거지, 개인들은. 결국은 떨어질 적에는 10분의 1토막이 나도 못 던지다가 올라갈 때는 50%만 올라도 다 던져버립니다. 마지막 개인들 하시고. 그 결국 떨어지는 쪽으로 가는 종목들, 계속 싸진다고 물량을 늘리는 분은 한 방에 끝나버립니다. 절대 그러지 마시고. 자,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조금은 배짱이 있으셔야 되는데, 뭔 배짱이냐면, 불과 어제만 해도 2,500억짜리인데 얘가 오늘 2,700억이야. 시총이. 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딱 봤더니 외국인이 하는 쌍끌이 수급 들어왔어. 그죠?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고, 사상 최대 실적이 예측된다. 오늘 STI처럼 사상 최대 실적이 예측된다. 그런 쌍끌이 수급 들어왔어요. 더 주고 사는 게 맞죠? 싸다고 사지 마시고 좀 더 주고 사는 것에 대한 가격에 대한 부담은 좀 덜 느끼시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좋은 장이었어요. 예. 오늘 제일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자, 어제 같은 경우에, 그제는 나스닥 선물이 우리가 여러분한테 예고했었죠.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0.5%. 자, 어제는 나스닥 선물이 장중에 플러스 0.3, 장 끝날 때 0.5로 끝났죠. 오늘은 보합입니다. 오늘 나스닥 선물은 오늘은 보합이죠. 자, 이 얘기는 이틀 동안 나스닥 선물이 보면 미국 시장이 조금 요동을 쳤죠. 장중부터. 자, 변동성이 컸습니다만 오늘은 변동성이 줄어든 거죠. 그래서 자, 오늘은 금요일날이고 보유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자, 어저께 우리나라 0.7% 양봉이 나왔는데 오늘 또 기입상승이에요. 자, 0.3% 자, 오늘 기입상승 출발을 해서 오늘 0.3% 정도 양봉 바디를 냈으니까
자, 오늘은 갭상승 양봉. 우리한테 보면 최고의 장입니다. 갭상승 양봉 나오기 어려운 구간인데, 자, 갭상승 양봉이 나왔어요. 코스피는. 자, 코스닥은. 자, 그런데 코스피는 오늘 전체적으로 나쁜 거는 아닌데, 오늘 삼성전자가 망쳐놨죠. 삼성전자가 오늘 2.6%나 급락을 한 겁니다. 삼성전자로 봐서는. 예. 자, 외국인들이 아마 한 2천억이나 이렇게 아마 매도를 했을 건데, 삼성전자의 외국인 매도로 인해서 오늘 자 2.6%나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지수 자체는 오늘 플러스권에서 놀았다는 거니까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삼성전자가 저 정도 2.6% 급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안 떨어졌다는 것은 오늘은 지수 장세보다는 조금 더 종목 장세에 가까웠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금요일 날입니다. 금요일 날은 제가 종가 항상 보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제일 이유는 뭐예요? 종목 장세가 잘 만들어지는데 금요일 그 이유가 월요일 날은 대부분 코스닥은 갭상승 갑니다. 그죠? 월요일 날 코스닥 갭상승 갑니다. 왜 그래요? 주말에 전부 종목 공부 좀 했다고 아침부터 또 강연에도 방송도 주말은 정말 많잖아요. 지금 얼마나 긴 시간인지 아세요? 금요일 날 장 끝났으니까 금요일 날 오후 3시부터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날 장 열릴 때까지 9시까지. 자, 월요일 날 9시, 그리고 금요일 날, 예, 자, 4시부터. 무려 4일간입니다. 4일 동안, 자, 이렇게 매매를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개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한장을 하는 거죠. 4일 동안. 금, 토, 일, 월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4일 동안 방송에서 추천도 많고, 강연에서 또 카페에서 등등등 종목은 정보는 엄청나게 퍼져가고 사라는 얘기는 정말 많은데 팔라는 건 없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전부 이 4일 동안 벼르고 있죠. 살려고. 월요일 아침만 되면 장 열리면 사고 싶어서 일요일만 되면 잠도 안 와. 노다지 하나 발견한 것 같아서. 그래서 아침부터 들어가죠. 그러면 추천했는 사람 일부는 험해수일 가능성이 높죠. 띄워놓고 팔려고 하는 세력일 수도 있겠죠. 아주 이 어깨가 아주 치사한 사람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험해수야 세력들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그래서 월요일날 잘 나오는 게 갭상승 양봉이 나오죠. 그런데 그러면 갭상승은 갭은 누가 만들어요? 그들이 만들고 매도를 하고 아침에 험해수를 동원해서 매도를 아침에 갭을 만들어 놓고 매도를 하고 있고 험해수의 목적은 매도니까 그죠? 험해수가 그러면 자, 그리고 그걸 위해서 사는 사람 누굽니까? 개인들은 사요. 그래서 개인들은 시초가에 물리고 매수가 들어오고, 자, 그렇게 험매수를 만들었던 세력은 아침 시초가를 높여놓고 매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갭상승은 목이 잘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언제 매매를 되냐? 금요일 날이죠. 금요일 날 갖고 넘어가는 거죠. 월요일 날. 가능한 어떤 종목이요? 좋은 종목. 월요일 날 갭을 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자, 그게 바로 이런 종목들이 되겠죠. 여전히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 자, 여기 보면 사상 최대인데 너무 많이 올라서 못하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냥 계속 올라가라고 그냥 놔놓는 종목, 놔두는 종목이 여기 그대로 다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엄청나게 많은 종목이 있죠. 자, 그들 종목 중에서, 예. 자, 그들 종목 중에서 오늘 매매가 됐는 것만, 자, 보도록 합니다. 네, 자, 삼성전기를 보죠. 이번 1분기도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하는 건 없습니다. 전년도 영업이익은 10분의 1토막이 났고 1분기도 좋지 않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뭐가 중요해요? 자, 본격적으로 하반기부터 삼성의 듀얼이 나오면서 자, 하반기부터 그리고 MLCC 수요도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 요 종목은 그러니까 모든 거는 현재 실적이 아니라 현재 실적은 엉망이죠. 현재 실적은. 우리가 좋아하는 이 성장이 되는 종목도 아니에요. 현재 실적은 안 좋습니다만 미래 실적이 좋고 얘는 실적보다 더 좋은 게 수급이었죠. 수급. 기관들이 수급이 자 적극적으로 들어오면서 많은 급소를 만들었었습니다. 예. 자 보시면 지난 연도 연말부터 시작을 해서 자 외국인 기관들 쌍끌이 수급이 들어옵니다. 실적은 그렇게 안 좋은데도 개인들은 실적이 안 좋아 던지고 삼성전기는 자 외국인 기관들은
오히려 사고, 그러다 보니 수급 들어올 때마다 급소였죠. 그래서 자 2월에 한번, 3월에 한번, 4월에 한번, 그리고 오늘 5월에 한번, 한 달에 한 번 정도 우리가 이 진짜 주식 1%에 자 1% 상위 1%에 삼성전기는 딱 한 달에 한 번, 그러니까 해놓고 잊어버리죠. 수급 들어. 오늘도 수급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자리는 똑같은 자리입니다. 이거는 60에서 뚫을 때니까 급소였고, 그 다음에 보시면 네, 자 이 자리는 눌림목 다 수급 들어올 때입니다. 눌림목, 오늘도 눌림목입니다. 오늘은 20선까지 안 갔을 뿐이지 4일 동안 음봉이 나오다가 조정받다가 올렸으니까 오늘도 네, 자 이 종목은 오늘도 눌림목입니다. 근데 눌림목이 나올 때마다 기관 수급이 자 계속 들어오고 있죠. 자 오늘도 외국인 기관도 오늘 쌍끌이 수급 들어왔고요. 그래서 오늘 뭐 1% 먹기도 CD 주문이든 쌍끌이 주문이든 가능하다. 다만 얘는 단기 매매는 아니고 계속 자 수용으로 가고 있어. 이 자리에서 계속 따라갑니다. 원래 이런 종목은 우리가 실적이 보장된 게 아니어서 진짜 주식은 아니라 먹고 나옵니다만, 삼성전기만 조금 예외적으로 자 길게 가져가는 주의죠. 21선 타고 이게 어디서 꺾이냐, 수급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으니까 꺾일 자리는 없죠. 계속 보유하시면 되겠고. 자 오랜만에 이제 TBH가 나왔어요. 외우셔야 됩니다. 바로 과거 베이직 하우스죠. 자 이게 작년에 TBH로 이제 바뀌었는데, 자 나머지 중국 관련한 종목군들 얘들이 중국에서 어마어마하게 외연을 넓혀놨다가 실적이 지난 연도에 흑자가 되었지만 2015년도에 자 큰 폭의 적자를 봤었던 종목입니다. 이제 작년부터 실적이 이제 좋아지고 있어요. 자 중국에. 그래서 요게 뭐요? 자 이름이 베이직 하우스에서 TBH 글로벌로 바뀌었으니까 이거는 꼭 암기를 하셔야 되는 종목이죠. 베이직 하우스야 브랜드 자체도 알고요. 자 정말 오랫동안 좀 계속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끝도 없이 자 하락을 하고 있고, 자 시가총액만 하더라도요 잘 나갈 때 5천억에까지 갔던 지금 시가총액 2천억이 안 됩니다. 자 근데 실적은 달라요. 지난 2015년도에 자 50억 적자가 나왔었습니다만, 작년부터 16년부터 자 얼마요? 120억 정도가 흑자가 나왔고, 자 원래 1분기가 얼마가 나오냐면 110억이 나왔어요. 그리고 2017년도 올해는 24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2016년에 비하면 2배죠. 2120억에서 240억. 자, 2배 정도 영업이익을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주가는 바닥입니다. 자, 최근에, 자, 섬유복 종목 중에서 FNF는 연일 사상 최고가 갱신을 하는 걸 보셨죠? 실적이 좋으면. 자, 우리가 영업무역이나 한세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정체가 되어 있으니 그렇습니다만, 얘는 영업이익 증가를 하고 있죠. 자, 적자에서 120억, 그리고 240억 해서 TBH는 이제 바닥을 노려보시죠. 자, 그래서 오늘 바닥권의 쌍끌이 수급이 아침부터 쌍끌이 수급 들어왔고, 월요일날 음봉에서부터 시작하면 된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자, 베이직 하우스의 바뀐 이름 TBH 암기해 놓으시고, 얘 실적이 지난 연도에 2배, 작년에 120억에서 자 올해 240억까지 2배 가까이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여기에 단순히 10배 PR 10배 적용해도 지금 시가총액보다는 더 많으니까 시총이 비싸진 않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얘는 바닥입니다. 오랫동안 바닥을 다지죠. 자 이제 수급 쌍끌이 수급 들어왔으니까 월요일날도 쌍끌이 수급 들어올 가능성이 높죠. 그때부터 시작하는 걸로 하고, 갖고 있는 분은 월요일날 매도하지 마시고, 음봉이 나오면 없는 분들은 음봉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만약에 음봉 없이 날아가면 종가 매매 하시면 되겠죠. 자 카카오는 연일 자 최근에 지난 1월달부터 이미 정결이 되고 나서부터 정변을 계속 유지하고 있네요. 예. 자, 그동안에 이 오토 사업으로 실적을 못 냈습니다만, 이제 카카오는 이제 실적주로 보는 것이 맞겠죠. 실적이 잘 나옵니다. 1분기도 이번에 80%나 영업이익이 증가를 했고요. 예, 추세적으로 지난 연도에 1100억인데, 이번 2분기 기준으로 1분기, 자, 이 80% 정도 영업이익을 증가를 했어요. 자, 1분기 특별히 더 많이 나온 것도 있었겠지만, 자, 이제는 한 1500억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보여지고, 카카오는 할 수 있는 사업 영역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많이 벌려놨어요. 오토 사업들이 엄청 벌려놨는데 이제 하나하나씩 걷어들이기만 하면 되겠고, 자, 언제요? 카카오 자, 뱅크도 이제 출근하고, 자, 코스피 200에도 편입을 하게 될 것이고, 예. 자, 또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도 하고, 자, 이런 많은 재료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가 오늘 외국인이 28만 주가 들어왔더니 오늘 2.9% 올랐습니다. 그래서 얘는 연속 올라가는 건 아니고, 자, 하루 올라가면 또 음봉이 나오니까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날 월선 살짝 이탈하는 음봉, 20선까지는 안 가니까 20선까지 안 가죠. 그래서 이탈하는 음봉에서부터 카카오는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뭐 카카오야 기대는 뭐 기대치는 항상 1등이죠. 1등. 자, 이 반도체 OLED, 특히 OLED 검사 쪽에 자, 비중도가 높은 HB를 보도록 합니다. 반도체도 검사 장비에 있고, 자, OLED 관련해서 자, 결함을, 자, 패널에 대한 결함을 자, 잡아내는 고속 검출기가 바로 이 HB인데, 자, 신고가를 찍고 난 다음 여러분들이 자리는 여기였었고, 자, 이건 좀 좋지 않은 모습이 나왔습니다만, 신고가 찍고 난 다음에 61선까지 갔어요. 61선. 자, 그동안에 기관들이 매도가 좀 있으니 떨어졌습니다만 4일 동안 매도가 나왔죠. 오늘은 매도가 없네요. 자, 21선을 아마 회복하리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주에. 그래서 오늘 매매가 됐고, 갖고 있는 분은 계속 보유를 자, 하셔야 되겠고, 실적을 보죠. 자, 실적은 일단 지난 2015년도에 100억이었었고 15년도, 그리고 작년 16년도에 380억이 나왔었습니다. 자, 올해는 작년보다 넘어설 거라니까 올해도 사상 최대인데, 자, 서프라이즈한 부분은 뭐냐면 이번 1분기죠. 1분기 영업이익이 140억이 나왔는데 지난 연도 1분기 영업이익이 거의 자에 비하면 1200%가 나온 겁니다. 1분기에만. 그래서 지난 연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난 연도 하반기부터 시작이 됐다는 뜻이 되겠죠. 1분기부터는 실적이 안 나오다가 하반기부터 터져서 380억이 나왔고, 그리고 사상 최대, 올해도 사상 최대가 자, 예상이 됩니다. 우리가 에이미에는 사상 최대 실적이라는 백그라운드를 알고 있으니까 밀리면 계속 쫓아가면서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자, 제이준입니다. 제이준 같은 경우는 어제가 더 급수였었죠. 외국인들이 어저께 40만 주가 자, 들어왔었던 날입니다. 외국인들이 어저께 42만 주가 자, 매수가 들어왔고, 오늘은 외국인은 쌍끌인데 오늘은 기관 수급이 오히려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것도 자, 얘가 화장품 종목 중에서 오늘도 우리가 매매하기 어제도 했고 오늘도 하기가 좋았던 이유는 뭡니까? 역시 실적입니다. 역시나 실적이 지난 연도에 이제 드디어 흑자 전환에 성공했는데, 자, 얼마나 서프라이즈 하냐면 적자 200억, 그 다음에 적자 100억, 그리고 작년입니다. 작년에 드디어 130억 흑자, 그리고 올해 보세요. 올해 800억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잘 보시면, 자, 올해 1분기가 얼마가 나왔습니까? 120억이 나왔습니다. 작년에는 130억인데 올해 1분기가 120억이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작년에 비교해서 올해 예상치는 할 수가 없잖아요. 예상치니까. 근데 1분기는 나온 거죠. 나온 겁니다. 자, 이런 종목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에 몇몇 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 테라를 보죠. 테라 세미콘을 봅니다. OLED 열처리 대장주죠. 여러분들이 뭐 이거는 달달달 외워야 되는 종목입니다. 자, 테라 세미콘 모르고 AP 모르고 자, 주식 몇 년 했습니다라고 하면 안 믿게 됩니다. 오늘 좀 비아트론도 좋았죠. 예, 비아트론 좋았는데, 자, 테라 세미콘을 보시면은 얘가 지난 연도부터만 볼게요. 작년에 250억의 영업이익을 냈어요. 근데 올해 17년 1분기, 자, 1분기 발표가 됐으니까 220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올해 전체적으로 560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1분기만 220억이 나왔으니까 올해 자, 예상치를 넘어설 거로 보이시죠? 넘어설 거로. 그래서 이렇게 직접 이거는 예상치였고 실제 영업이익이 나온 거를 보면 작년에 거의 자, 차이가 안 나는 게 이런 게 대단하죠.
자, 그리고 PSK도 한번 봐봅니다. 자, PSK 반도체 이 박리 쪽, 애셔 쪽인데, 예, 이 애셔가 뭐냐면 강가격을 이렇게 없애주는 제극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PSK를 보죠. 자, 실적을 한번 봐보시면은 170억 나오다 250억이 나왔어요. 지난 연도 250억, 2016년 250억입니다. 17년 1분기를 보시면 얼마가 나왔어요? 125억이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작년에 2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작년 전체 평균의 2배. 그런데 작년에도 하반기부터 나왔으니까 실제는 몇 프로가 나왔어요? 1600%가 된 거죠. 1분기 만에. 이런 것도. 자, 이런 것도 PSK도 딱 보면 1분기 실적만 딱 나오는 거 보면 자, 예상치 380억도 넘겠구나. 그죠? 자, 250억에서 380억. 그런데 이번에 1분기가 125억이 나온 거죠. 그래서 원래 4분기까지 가면 380억 이상이 나올 수 있겠구나. 여기에 기관들이 안 도와줘서 못 가다가 기관들이 매수로 전환하니까 그대로 급등을 해버립니다. PSK. 자, 어제도 여러분과 아까 말씀드렸던 자, 종목입니다. 같은 설명을 드렸죠. 자, 에코프로를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에코프로 일진 머티리얼즈, 자, 열심히 하고 계신 종목이죠. 전기차 관련해서 소재 쪽입니다. 2016년에 100억, 작년에 100억입니다. 1분기가 얼마가 나오냐면 79억이 나왔어요. 이거는 한 해 전체 16년. 이거는 원래 1분기입니다. 1분기만 79억이 나왔어요. 자, 이러면 원래 실적이 예상치 얼마 나온다는 거에 대해서 무조건 신뢰할 수가 있죠. 1분기가 대박을 치니까. 자, 예림당을 자 봅니다. 예림당은 자 어제도 그제도 자 시가총액이 1600억입니다. 그런데 지난년도 영업이익은 190억이 나왔네요. 자, 16년도에 영업이익이 190억이니까 지난년도 영업이익만 볼륨만 보더라도 예림당은 싸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번 1분기가 얼마가 나오냐면 167억이 나왔습니다. 이미 발표가 된 겁니다. 이걸 내가 차트에 다 박아놨으니 여러분들 공부만 발표만 바르시면 이번 주말에 뭐 가족들과 놀건 노시더라도 집에 오시면 이런 거를 진짜 제가 숫자 비교 그러는데 이런 거 싸움입니다. 이런 거를 누가 얼마나 많이 발품을 팔아서 자기 거를 해놔놨느냐의 차이죠. 그런 종목이 결국은 다 날아가고 있죠. 그런 종목들. 실적 좋은 종목들이 그런 종목 어마어마한 실적이 나오는 것들이 이게 지금 다 날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뭐 애경도 잡혔습니다만 애경유화 같은 경우는 지난 연도에 영업이익 130% 증가한 종목이잖아요. 그죠? 작년에 2015년도에 320억 나왔다가 지난 연도 같은 경우는 얼마 나왔어요? 750억 나온 기업입니다. 애경유화가. 요 지금 자 사상 최대 실적 종목이 좀 잡혀서. 그래서 이렇게 발품을 숫자 비교를 하면서 발품을 꼭 팔아보시라는 거죠. 예림당이 지난 연도 190억인데 1분기만 167억이 나왔으니까 굉장히 많이 나온 거죠. 어제 좀 설명드렸던 ICD도 한번 봅니다. 자, ICD가 지난 연도에 160억, 원래 1분기에만 130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원래 400억 예상을 할 때만 해도 야, 좀 뜬금없이 400억 나올까? 160억에서, 그쵸? 근데 대형주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개별주, 사상 최대 실적 나오는 이 개별주로 하면 재밌는 이유가 자, 그런 부분이죠. 이런 개별주들은. 얘들은 실적이 나오는데 뭐 더블도 막 나오니까. 그래서 자, 160억이 1년 동안 나오는 거를 자, 16년 동안 원래 1분기에만 130억이 나왔습니다. 예상치는 원래 17년도 예상은 400억입니다. 400억은 충분히 나올 것 같죠? 자, 앞서 아까 제이준을 다시 보죠. 제이준이 작년에 130억의 영업이익 2016년도에 이게 원래 1분기에만 120억이 나왔다 그랬죠? 아까 여기 자 HB도 보죠. 여기 HB 테크놀로지 보시면 지난년도 영업이익은 380억
그런데 1분기가 140억인데, 볼륨은 크지 않지 않냐 했는데, 작년에 1분기 안 나왔다는 거죠. 1200%입니다. 1200%. 톱텍 하나만 더 볼까? 자, 톱텍이 왜 이렇게 신고가를 깨고 날아가는지, 자, 이해를 하시려면 보시죠. 지난 2016년도 영업이익이 얼마 나왔어요? 420억이 나왔습니다. 420억. 근데 원래 1분기만 444억이 나왔어요. 작년에 영업이익을 넘어섰습니다. 이게 대형주에는 있나요? 이런 경우 없죠. 대형주는. 그러나 개별주는 이래 있으니 개별주에서 신고가 깨는 종목이 자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직도 코스닥 개별주 하면 안 된다. 이런 논리에 빠져 있는 사람이 네, 정말 많습니다. 저렇게 날아가는 종목이 얼마나 많은데 신고가 깨는 종목이 자 여기 보시면 차트 검색해 보죠. 역사적 신고가 종목 봅니다. 다 개별주죠. 자 오늘 STI도 오늘 우리 했습니다만 STI 자 이것도 뭐 BH 또 이녹스 그리고 삼양식품 SKC코롱 PI 어때요?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역사적 신고가. 여전히 개별주는 위험하고 대형주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과연 신고가가 나옵니까? 삼성전자 빼고. 근데 여기는 다 신고가들이잖아요. 역사적 신고가. 왜냐면 얘들이 실적이 잘 나오니 그렇죠. 자, 제이준도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애경유화를 봅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는 사상 최대 실적 종목에서 하는데 애경유화가 오늘 9%나 급등했습니다. 오늘 애경유화는 자, 이 CD와 쌍끌이 주문이 다 가능한 종목으로 제가 자, 애경유화를 얘기를 했죠. 자, 애경유화 오늘 삼성전기 대형주에서는 삼성, 그 다음에 자, 개별주는 애경유화가 가능했는데 이게 이미 3% 4% 양봉 바디가 나오는데도 계속 수급 들어오더니 결국은 9%까지 급등을 했어요. 자, 엄청나죠. 이제 웬만한 음봉이 나와도 자, 오늘 사신 분들은 안 물립니다. 매수한 가격에서, 그죠? 그리고 쌍끌이 수급 들어와서 저들도 안 물릴 것이고, 굉장히 자, 급등시켜 놨는데, 여기도 잘 보시죠. 지난 연도에 750억입니다. 지난 연도에. 근데, 지난 연도가 그 전에가 320억에서 750억, 그리고 올해는 890억 사상 최대치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PER 10배 곱하면 얼마예요? 8천억이 넘어야죠. 근데 시가총액은 4천억 밖에 안 됩니다. 비싼 거 아니란 얘기죠. 애경유화. 자, 이제 없으신 분들은 얘들을 이런 종목은 좋습니다. 61선 잘 보시면 61선 넘을 때 급등, 눌림목에서 급등, 또 한 번에 마지막 눌림목에서 짱대 항목이 나옵니다. 자, 짱대 항목이 나오면서 주가를 이렇게 한 번씩 레벨업을 시키죠. 매물 소화를 하면서. 그래서 음봉은 짧고 양봉을 쭉쭉 길게 끌어올리는 종목군들, 이런 종목은 음봉에서 따라가기 좋죠. 음봉이 나오면서 기다리는 거죠. 살아놓고 음봉이 나오면 직관계 어디 가겠어? 올라오겠지 하면 쭉 올라옵니다. 요렇게. 그래서 레벨업을 짱대 양봉으로서 레벨업을 시켜주는 종목은 눌림목 구간이 음봉이다 아군의 음봉이라는 바로 홀드 음봉들이 나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시면 되겠죠. 종목에 대한 고정관념 갖지 마시고 이런 건 난 안 해. 꿀뚝주니 이런 거 생각하지 마요. 꿀뚝주가 무슨 9%나 급등합니까? 그죠? 플러스 9%. 뭐 재료가 나온 것도 아니고 수급 들어오니까 9%가 날아갑니다. 역시 이유는 뭐예요? 사상 최대 실적가. 자, 역사적으로 최대 실적에다가 오늘 쌍끌이 수급 들어오니까 바로 오늘 같은 장에 9% 급등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장중에 월요일날 음봉이 나오면 음봉에서 수급 들어와서 사버리면 망청대로 바뀔 겁니다. 자 오늘 월요일날 공개방송을 할 때 다시 한번 같이 매매해 보는 걸로 하죠. 자 그 다음에 오늘 자 뭐요 개별적으로 아주 가벼웠던 종목이 바로 STI입니다. 자 반도체 또 제조장비 쪽에 있었던 거고 3D 프린터도 자 사도 하는 게 STI인데 보죠. 아주 재밌었던 종목이죠. 자, 이미 원래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온다 해서 아침부터 개입으로 갔어요. 자, 통상적으로 그런 재료. 여러분들이, 사상 최대를 보죠.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온 것보다 예상이 되는 게 더 주가 흐름이 좋습니다. 자, 영업이익이 뭐 100%가 나왔다. 보다 100%
플러스로 증가할 걸로 예상된다. 제일 재료가 좋은 게 예상 재료입니다. 예상. 이거는 한 번 더 재료가 남았죠. 확정된 게 아니니까. 다음에 사상 최대 실적 나온다는 확정되는 게 있으니 한 번 더 기사가 나오겠죠. 그래서 예상치가 제일 좋아요. 네, 오늘 STI는 자 멋지게 점핑 양봉이 나왔는데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STI 외우셔야죠. 반도체 장비 업종인데 자 급등을 했고요. 예. 그 다음에 실적을 봅니다. 80억, 120억, 220억 이익 성장이 맞죠? 80억, 120억 그리고 작년에 220억이 나왔습니다. 220억. 그리고 올해는 330억을 예상을 합니다. 이게 올해치입니다. 사상 최대치죠. 근데 시가총액은 1700억 밖에 안 됩니다. 신고가를 깼는데도 불구하고 1700억인데 영업이익의 속도가 영업이익의 개선 속도가 시가 총액이 불어나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죠. 자, 요거는 어저께가 여기서가 자 눌림목에 우리가 좋아하는 자리. 자, 이날 쌍끌이 수급이 3만 주가 돌아왔으니까 이날 했었으면 오늘 아침부터 바로 자 6%를 오늘 먹는 일이 생겼네요. 뭐 오늘 종가매매도 오전보다는 종가가 좋아서 종가매매 하자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NK전자도 오늘 종가에 자 5장 들어서 매매를 하자고 말씀을 드렸고 요 자리에서 한번 여러분에게 한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놀라운 종목 한국토지신탁 한토신이라 그러죠. 한국토지신탁은 시총이 8,500억이 됩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중형주를 넘어서 대형주가 될 수 있는 게 한국토지신탁이에요. 이거 지분을 28%를 갖고 있습니다. 누가요? 시가총액 2천억 밖에 안 되는 NK가 한국토지신탁의 사실상 모기업인 겁니다. 거꾸로인 것 같죠? 아닙니다. NK입니다. 자, 그러면 8,500억 곱하기 28%면 얼마예요? 거의 한 200억, 예, 2,200억 정도가 된다. 고 보면 됩니다. 지금 당장 한국토지신탁 갖고 있는 지분을 프리미엄 안 받고 던지면 바로 2,200억이에요. 그러면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2,000억이에요. 현재 그러면 이들이 갖고 있는 한국토지신탁의 지분만 하더라도 시가총액보다 넘지요. 자, 여기 또 하나 보죠. 자본금이 100억입니다. 유보율은 현금성 자산이죠. 현금성 자산이 2200%니까 22배의 현금성 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예요 그러면? 이것도 2200억이네. 대충 계산해 보면. 거기다가 수익 가치도 있죠. 그래서 한 번 정도는 NK전자가 움직일 때가 되지 않았나. 60일선 올라타는 자리에. 수급은 원래 애시당초 기대도 안 했으니 수급은 안 했고. 근데 60일선만 넘으면 실적이 돼서는 우리가 사상 최대치를 알고 있으니까. 지난 연도에 자 연결 기준 해버리니까 무려 1200억 영업이익. 시가총액 2000억인데. 자, 올해는 그보다 더 많을 거랍니다. 이건 주담하고 제가 다 통화를 한 내용입니다. 작년보다 좋을 것이다. 작년이 사상 최대치니까 MK전자도 원래 사상 최대치가 예상이 되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발품을 팔아서 항상 이걸 담아놔야 되는 거죠. 주담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런 거를 다 일일이 주담하고 통화를 해서 저희가 여기다 다 입력을 해놓고 있습니다. 입력을. 이런 유형의 종목군들이 상당히 자 많죠. 자, 원래 롯데정밀락도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작년에 300억인데 원래 880억입니다. 이 무거운 자, 이 대형주라 할 수 있는 1조짜리 롯데정밀이 영업이익은 보세요. 2배 이상 자 늘어납니다. 롯데정밀. 자, STI도 원래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종목이죠. STI. 자, Y전을 봅니다. 자, Y전. 작년에 418억 사상 최대치인데 원래 작년보다 좋을 거다. 주담하고 통화한 내용입니다. Y지원도. 자, NK전자도 작년보다가 더 좋을 것이다. 주담하고 통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저희는 많은 연구원들이 이렇게 전 종목을 실적을 체크를 하고 의심스러운 것들을 수치가 안 나오는 것들은 다 주담하고 통화를 합니다. 저희
연구원들은 이런 자료들을 만들어서 상위 1%를 내서 여러분에게 유튜브에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놓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희들이 이 많은 노력에 대한 대가는 여러분들이 방송을 보면서 뭐 회비를 내라는 게 아니잖아. 그죠? 열심히 봐주시면 됩니다. 열심히 매일 안 쉬고 올리니까 항상 보시고, 또 자료를 만들어 놨는데, 고급 자료라고 만들어 놨는데 한 번만 보면 아깝잖아. 그죠? 그리고 지난 혹은 뭐 며칠 전 거, 일주일 전 거, 가격 것도 좀 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 좋아요는 바로 우리들이 이런 일을 하는 우리 직원들이 힘이 나니까 좋아요는 꼭, 어떤 분들은 그냥 정보만 싹 보고 나가면 좀 너무 야박하잖아. 그죠? 그래서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셔야 저희 연구원들이 이 정보가, 이게 어떤 보람이 있는 걸 떠나서 이 정보가 가치가 있구나, 내가 이런 노력을 우리가 주담하고 다 통화를 해가면서 사상 최대 실적이 예측되는 것을 뽑아서 이걸 올려놓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이 정보의 가치를 느끼는구나, 그러면 계속 이런 일을 하잖아. 그죠? 제가 안 쉬겨도 연구원들이 이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좋아요는 바로 노력에 대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점수를 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좋아요는 꼭 귀찮아서 그냥 보기만 자꾸 보면 조회는 많은데 좋아요가 없다면 혹시 정보가 부실한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노력이 힘이 안 나니까 그런 거 많이 눌러주시고, 이런 것들도 일일이 다 통화를 합니다. 그리고 사상 최대 종목을 끊임없이 만들어서 저희가 찾아서 여러분 이런 종목 분석하고 그 안에서 그날 좋은 종목은 상위 1%, 자 여기 진짜 주식에서 영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지난 한 달 것만 봐버리면 사상 최대 실적 종목 다 봅니다. 사상 최대 실적. 자, 대덕 GDS를 보도록 합니다. 대덕 GDS는 기관들이 대단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은 주목해야 될 종목이 되겠죠. 사상 최대는 2013년도입니다. 600억. 그리고 나서는 뭐 100억 정도 미만으로 죽을 쓰다가 3년 동안 원래 드디어 얼마가 나오냐면 430억까지 예상을 합니다. 430억. 성장 속도가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시가총액 대덕 GDS의 3천억은 비싼 것은 아니죠. 거기다가 간연 4,300억이 나올 것인가 라는 부분은 수급에서 우리가 확인이 나는데, 기간 수급이 상당히 들어온 거 봤을 때 대덕 GDS는 충분히 예상치는 이상은 상회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이제 본격적으로 갤럭시 S8이 이제 S8이 출시를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FP12가 바로 대덕 GDS, 그것 때문에 아마 크게 원래 아마 수익이 날이라고 보여지고, 또 대덕 GDS는 자동차 전장 쪽으로 이들의 PCB들, 이건들은 자동차 전장에도 집어넣습니다. 거기에 전체 매출액이 한 15% 정도를 넣고 있고, 그리고 전체 금액적으로 보면 한 800억 정도까지는 매출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뭐 이런 것들도 좀 보실 때 자동차 전장과 또 이런 갤럭시 S8 대박의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은 대덕 GDS고, 이런 게 실적에 대해서 서프라이즈한 실적, 요거에 대한 재료만 생각하지 마시고 수급이 기관들이 들어오니까, 기관 수급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신뢰를 할 수 있죠. 오늘 12만 주가 들어왔네요. 그래서 어제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거는 60일선을 살짝 패스를 해버리면 60일선에서 지지가 될 때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제 기관들 6만 주, 오늘 기관들 12만 주가 들어왔죠. 음봉을 먹으면서 60일선 지지가 되고, 20일선 돌파가 될 가능성이 높다 했는데 바로 오늘 돌파가 됐죠. 그러면 월요일날 음봉이 나오면 음봉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장중에 바로 시작합니다. 만약에 양봉이 나오면 기다렸다가 종가에 다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매물 부담은 사라지죠. 이틀 만에 사실상 거의 매물 소화는 끝났다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좋은 종목을 하시자고요. 진짜 주식을. 진짜 주식의 가장 기본은 뭡니까? 이익 성장과 미래 실적이 나올 종목입니다. 이왕이면 사상 최대가 제일 좋겠죠. 그러면 사상 최대라고 무조건 날아가는 건 아니죠. 순차적으로 날아갑니다. 수급 들어온 놈 순서로 날아가죠. 그래서 외국인간 수급 들어오고 최고의 실적을 보여주는 종목들, 이것들만 먼저 옷감 빼먹듯이 먼저 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진짜 주식은 여기서 마치고, 이번 항상 주말에 주말 7시, 오후 7시에는 강연회가, 온라인 강연회가 있으니까
강연회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강연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조금 더 시간이 많이 길고 아주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고 하니까 자, 일요일 저녁 7시 온라인 국고처 많이 했고, 자,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 주말 잘 보내시고 또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승우의 진짜 주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낮에 몇 차례 자, 금액을 자, 너무 풀로 들어가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우리가 이 숨구멍이 뭐냐면 현금이 사실상 숨구멍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금의 비중도가 자, 주식이 물론 조금 더 높은 경우가 되어 있겠지만 주식과 현금은 항상 좀 비슷하게 유지하시라. 그래서 장이 안 좋은데도 억지로 현금을 갖고 있으면 불안하게 생각하고 자꾸 주식을 담는 거는 이건 안 좋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1억이 있으면서 5천만 원 산 사람이랑 장중에는 여러 차례 강조를 드렸습니다만, 자, 5천만 원을 갖고 있는 사람이 똑같은 주식을 5천만 원 갖고 5천만 원씩 샀다. 이거는 나중에 이런 식의 매매면 손해가 납니다. 근데 1억 갖고 5천만 원 사는 사람은 반드시 나중에 성공하게 됩니다. 같은 5천만 원이라도 여유가 있는데 조금 절반 정도 나누어서 절반 정도만 갖고 주식을 산 거와 5천만 원인 걸 다 사는 경우는 자, 이건 어때요? 나중에 손절이라는 개념은 없어져 버립니다. 풀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성공을 하지만 근데 또 꼭 금액이 많아야 매매를 잘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했죠. 늘 적게 샀네. 물량을 샀는데 10%만 사줬어. 10% 매수가 됐고, 어떤 사람은 50%가 매수가 됐어. 어떤 종목은 10% 사진 종목이 있고 50% 사진 종목이 있으면 수익은 어느 게 나냐? 10% 매수된 놈은 수익이 나요. 그런데 50% 자, 많이 사진 종목은 손실이 나올 겁니다. 왠지 아세요? 수익이 나는 종목은 얘는 상승 흐름을 타고 가고 있는 종목을 잡았을 거니까, 얘는 다시 말해 고점 매수를 했을 거니까 좀 더 주고라도 오늘 장에 맞는 놈.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3% 비싸다고 생각돼도 얘는 산 거고, 손실 나는 종목은 싸다고 저점 매수를 하다고 많이 사버린 거죠. 얘는 마이너스 한 2%. 이런 놈을 저점 매수라고 해서 사다 보니 많이 산 건데 더 떨어지니까 손실이 나고, 올라가는 거는 고점 매수는 비싸다 생각되니까 많이 안 사죠. 그냥 잼만 날리는 거야. 근데 사놨더니 3% 사놨는데 얘가 막 8%까지 날아가 버려. 이런 경우를 많이 보시죠. 그래서 늘 경험해 보시면 적게 잡은 거 10% 정도 샀다. 이거는 수익이 나요. 많이 잡은 놈은 수익이 안 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현금이 적어서, 돈이 적어서, 어떤 분이 이제 2천만 원 있다 치죠. 내가 한때 1억을 갖고 있었는데, 그죠? 1억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다 쪼그라들어서 2천만 원 밖에 없다. 자, 그래서 자금이 적어서 매매가 안 된다고 착각을 하고 계시지만, 1억을 갖고 있었을 때 매일 50만 원씩 잃었다면, 그죠? 매일 50만 원 손실을 봤다면 차라리 2천만 원 갖고 있으면 매일 50만 원 수익을 낼 수가 있을 겁니다. 금액이 적으면 오히려. 그래서 여러분들이 1억이라는 것, 얼마 잃었다는 거 잊어버리고 지금 갖고 있는 것만, 자, 이거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자, 2천만 원을 항상 더블 100% 수익을 목표로, 그러면 2천만 원이 4천만 원 되겠죠? 그거를 단기간에 목표로 잡고, 잃어버리는 1억을 모으려는 게 목표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목표는 2천만 원의 더블입니다. 4천만 원 되는 거죠. 이엔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옛날에 뭐 10억 잃었다, 50억 잃었다 이 얘기가 아니라, 지금 갖고 있는 게 1천만 원이면 2천만 원, 5천만 원이면 1억, 이거 더블 만드는 걸, 그걸 목표로만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이 쪼가리 대박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쪼가리 이 대박이라는 말을 제가 농담처럼 말씀드리는데, 주식이 뭐 단주 있죠, 단주. 예를 들어서 5,000주를 산 종목은 5,000주를 산 거는 마이너스 10%인데 어떻게 5주가 남아서 단주라서 갖고 있었더니 어느 날 봤더니 뭐 300%, 500% 이런 경우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 역대 최고의 수익을 내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라 아세요? 몇 주 안 남아서 그냥 놔놨더니 요거 단주라서 놔놨더니 이런 종목이 대박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얘는 올라가면서 처분을 했다는 거죠. 올라가다 보니까 자꾸 처분하다 보니 이게 조금 남은 거고. 근데 얘는 처음에는 1,000주였죠. 떨어지니까 자꾸 사다 보니 5,000주가 된 거야. 그래서 물량이 많다라는 것은 떨어지고 있어서 많아진 거고, 물량을 줄여서 단주까지 남았다라는 거는 중간에 해먹다 보니 팔다 보니까 떨어진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거 안 팔았으면 5주를 남았더니 이제는 팔 이유가 없어요. 너무 적으니까 잊어버리고 1년 정도 놔놨더니 막 500%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 실제 계좌를 한번 열어보세요. 계좌에서 최고의 수익은 단주 쪼가리 종목입니다. 몇 주 안 남은 것들이 가장 수익이 좋습니다. 그래서 주식 비중이 적으면 적을수록 수익이 많을 거고, 주식 비중 있고, 자 시가총액만 하더라도요, 잘 나갈 때 5천억에까지 갔던 지금 시가총액이 2천억이 안 됩니다. 자 근데 실적은 달라요. 지난 2015년도에 자 50억 적자가 나왔었습니다만, 작년부터 16년부터 자 얼마요? 120억 정도가 흑자가 나왔고, 자 원래 1분기가 얼마가 나오냐면 110억이 나왔어요. 그리고 2017년도 올해는 24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2016년에 비하면 2배죠. 2120억에서 240억. 자, 2배 정도 영업이익을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주가는 바닥입니다. 자, 최근에, 자, 섬유복 종목 중에서 FNF는 연일 사상 최고가 갱신을 하는 걸 보셨죠? 실적이 좋으면. 자, 우리가 영업무역이나 한세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정체가 되어 있으니 그렇습니다만, 얘는 영업이익이 증가를 하고 있죠. 자, 적자에서 120억, 그리고 240억 해서 TBH는 이제 바닥을 노려보시죠. 자, 그래서 오늘 바닥권에 쌍끌이 수급이 아침부터 쌍끌이 수급 들어왔고, 월요일날 음봉에서부터 시작하면 된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자, 베이징하우스의 바뀐 이름 TBH 암기해 놓으시고, 얘 실적이 지난 연도에 2배, 작년에 120억에서 자 올해 240억까지 2배 가까이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여기에 단순히 10배 PR 10배 적용해도 지금 시가총액보다는 더 많으니까 시총이 비싸진 않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얘는 바닥입니다. 오랫동안 바닥을 다지죠. 자 이제 수급 쌍끌이 수급 들어왔으니까 월요일날도 쌍끌이 수급 들어올 가능성이 높죠. 그때부터 시작하는 걸로 하고, 갖고 있는 분은 월요일날 매도하지 마시고, 음봉이 나오면 없는 분들은 음봉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만약에 음봉 없이 날아가면 종가 매매 하시면 되겠죠. 자 카카오는 연일 자 최근에 지난 1월달부터 이미 정결이 되고 나서부터 정변을 계속 유지하고 있네요. 예. 자, 그동안에 이 오토 사업으로 실적을 못 냈습니다만, 이제 카카오는 이제 실적주로 보는 것이 맞겠죠. 실적이 잘 나옵니다. 1분기도 이번에 80%나 영업이익이 증가를 했고요. 예, 추세적으로 지난 연도에 1,100억인데, 이번 2분기 기준으로 1분기, 자, 이 80% 정도 영업이익을 증가를 했어요. 자, 1분기 특별히 더 많이 나온 것도 있었겠지만, 자, 이제는 한 1,500억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보여지고, 카카오는 할 수 있는 사업 영역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많이 벌려놨어요. 오토 사업들이 엄청 벌려놨는데 이제 하나하나씩 걷어들이기만 하면 되겠고, 자, 언제요? 카카오, 자, 뱅크도 이제 출근하고, 자, 코스피 200에도 편입을 하게 될 것이고, 예. 자, 또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도 하고, 자, 이런 많은 재료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가 오늘 외국인이 28만 주가 들어왔더니 오늘 2.9% 올랐습니다. 그래서 얘는 연속 올라가는 건 아니고, 자, 하루 올라가면 또 음봉이 나오니까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날 월선 살짝 이탈하는 음봉, 20선까지는 안 가니까 20선까지 안 가죠. 그래서 이탈한 음봉에서부터 카카오는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뭐 카카오야 기대는 기대치는 항상 1등이죠, 1등. 자, 이 반도체 OLED, 특히 OLED 검사 쪽에
자, 비중도가 높은 HB를 보도록 합니다. 반도체도 검사 단계에 있고, 자, OLED 관련해서, 자, 결함을, 자, 패널에 대한 결함을, 자, 잡아내는, 고속 검출기가 바로 이 HB인데, 자, 신고가를 찍고 난 다음, 여러분들이 자리는 여기였었고, 자, 이건 좀 좋지 않은 모습이 나왔습니다만, 신고가 찍고 난 다음에 61선까지 갔어요. 61선. 자, 그동안에 기관들이 매도가 좀 있으니 떨어졌습니다만, 4일 동안 매도가 나왔죠. 오늘은 매도 없네요. 자, 21선을 아마 회복하리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주에. 그래서 오늘 매매가 됐고, 갖고 있는 분은 계속 보유를, 자, 하셔야 되겠고. 실적을 보죠. 자, 실적은 일단, 지난 2015년도에 100억이었었고, 15년도, 그리고 작년 16년도에 380억이 나왔었습니다. 자, 올해는 작년보다 넘어설 거라니까 올해도 사상 최대인데, 자, 서프라이즈한 부분은 뭐냐면 이번 1분기죠. 1분기 영업이익이 140억이 나왔는데 지난 연도 1분기 영업이익이 거의 자에 비하면 1200%가 나온 겁니다. 1분기에만. 그래서 지난 연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난 연도 하반기부터 시작이 됐다는 뜻이 되겠죠. 1분기부터는 실적이 안 나오다가 하반기부터 터져서 380억이 나왔고, 그리고 사상 최대, 올해도 사상 최대가 자 예상이 됩니다. 우리가 에이미에는 사상 최대 실적이라는 백그라운드를 알고 있으니까 밀리면 계속 쫓아가면서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자 제이준입니다. 제이준 같은 경우는 어제가 더 급수였었죠. 외국인들이 어저께 40만 주가 자 들어왔었던 날입니다. 외국인들이 어저께 42만 주가 자 매수가 들어왔고, 오늘은 외국인은 쌍끌인데 오늘은 기관 수급이 오히려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것도 자 얘가 화장품 종목 중에서 오늘도 우리가 매매하기 어제도 했고 오늘도 하기가 좋았던 이유는 뭡니까? 역시 실적입니다. 역시나 실적이 지난 연도에 이제 드디어 흑자 전환에 성공했는데, 자, 얼마나 서프라이즈 하냐면 적자 200억, 그 다음에 적자 100억, 그리고 작년입니다. 작년에 드디어 130억 흑자, 그리고 올해 보세요. 올해 800억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잘 보시면, 자, 올해 1분기가 얼마가 나왔습니까? 120억이 나왔습니다. 작년에는 130억인데 올해 1분기가 120억이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작년에 비교해서 올해 예상치는 할 수가 없잖아요. 예상치니까. 근데 1분기는 나온 거죠. 나온 겁니다. 자, 이런 종목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에 몇몇 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 테라를 보죠. 테라 세미콘을 봅니다. OLED 열처리 대장주죠. 여러분들이 이거는 달달달 외워야 되는 종목입니다. 자, 테라 세미콘 모르고 AP 모르고 자 주식 몇 년 했습니다라고 하면 안 믿게 됩니다. 오늘 좀 비아트론도 좋았죠. 예, 비아트론 좋았는데, 자, 테라 세미콘을 보시면은 얘가 지난 연도부터만 볼게요. 작년에 250억의 영업이익을 냈어요. 근데 올해 17년 1분기, 자, 1분기 발표가 됐으니까 220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올해 전체적으로 560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1분기만 220억이 나왔으니까 올해 자 예상치를 넘어설 거로 보이시죠? 넘어설 거로. 그래서 이렇게 직접 이거는 예상치였고 실제 영업이익이 나온 거를 보면 작년에 거의 자 차이가 안 나는 게 이런 게 대단하죠. 자, 그리고 PSK도 한번 봐봅니다. 자, PSK 반도체 이 박리 쪽, 애셔 쪽인데, 예, 이 애셔가 뭐냐면 강가객을 이렇게 없애주는 제극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PSK를 보죠. 자, 실적을 한번 봐보시면은 170억 나오다 250억이 나왔어요. 지난 연도 250억, 2016년 250억입니다. 17년 1분기를 보시면 얼마가 나왔어요? 125억이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작년에 2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작년 전체 평균의 2배. 그런데 작년에도 하반기부터 나왔으니까 실제는 몇 프로가 나왔어요? 1600%가 된 거죠. 1분기 만에. 이런 것도. 자, 이런 것도 PSK도 딱 보면 1분기 실적만 딱 나온 거 보면 자, 예상치 380억도 넘겠구나. 그죠? 자, 250억에서 380억. 그런데 이번에 1분기가
125억이 나온 거죠. 그래서 원래 4분기까지 가면 380억 이상이 나올 수 있겠구나. 여기에 기관들이 안 도와줘서 못 가다가 기관들이 매수로 전환하니까 그대로 급등을 해버립니다. PSK. 자, 어제도 여러분과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같은 설명을 드렸죠. 자, 에코프로를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에코프로 일진 머티리얼즈, 자, 열심히 하고 계신 종목이죠. 전기차 관련해서 소재 쪽입니다. 2016년에 100억, 작년에 100억입니다. 1분기가 얼마가 나오냐면 79억이 나왔어요. 이거는 한 해 전체 16년. 이거는 원래 1분기입니다. 1분기만 79억이 나왔어요. 자, 이러면 원래 실적이 예상치 얼마 나온다는 거에 대해서 무조건 신뢰할 수가 있죠. 1분기가 대박을 치니까. 자, 예림당을 봅니다. 예림당은 어제도 그제도 시가총액이 1,600억입니다. 그런데 지난년도 영업이익은 190억이 나왔네요. 자, 16년도에 영업이익이 190억이니까 지난년도 영업이익만 볼륨만 보더라도 예림당은 싸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번 1분기가 얼마가 나왔냐면 167억이 나왔습니다. 이미 발표가 된 겁니다. 이걸 내가 차트에다 박아놨으니 여러분들 발품만 바르시면 이번 주말에 뭐 가족들과 놀건 노시더라도 집에 오시면 이런 거를 진짜 제가 숫자 비교 그러는데 이런 거 싸움입니다. 이런 거를 누가 얼마나 많이 발품을 팔아서 자기 거를 해놔놨느냐의 차이죠. 그런 종목이 결국은 다 날아가고 있죠. 그런 종목들. 실적 좋은 종목들이 그런 종목 어마어마한 실적이 나오는 것들이 이게 지금 다 날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뭐 애경도 잡혔습니다만 애경유화 같은 경우는 지난년도에 영업이익 130% 증가한 종목이잖아요. 그죠? 작년에 2015년도에 320억 나왔다가 지난년도 같은 경우는 얼마 나왔어요? 750억 나온 기업입니다. 애경유화가. 요 지금 사상 최대 실적 종목이 좀 잡혀서. 그래서 이렇게 발품을 숫자 비교를 하면서 발품을 꼭 팔아보시라는 거죠. 예림당이 지난년도 190억인데 1분기만 167억이 나왔으니까 굉장히 많이 나온 거죠. 어제 좀 설명드렸던 ICD를 한번 봅니다. 자, ICD가 지난년도에 160억, 원래 1분기에만 130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원래 400억 예상을 할 때만 해도 좀 뜬금없이 400억 나올까? 160억에서 그쵸? 근데 대형주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개별주 사상 최대 실적 나오는 이 개별주로 하면 재밌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죠. 이런 개별주들은 얘들은 실적이 나오는데 뭐 더블도 막 나오니까. 그래서 160억이 1년 동안 나오는 거를 16년 동안 원래 1분기에만 130억이 나왔습니다. 예상치는 원래 17년도 정말 많잖아요. 지금 얼마나 긴 시간인지 아세요? 금요일날 장 끝났으니까 금요일날 오후 3시부터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날 장 열릴 때까지 9시까지. 월요일날 9시, 그리고 금요일날, 4시부터. 무려 4일간입니다. 4일 동안, 이렇게 매매를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개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한장을 하는 거죠. 4일 동안. 금, 토, 일, 월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4일 동안 방송에서 추천도 많고, 강연에서 또 뭐 카페에서 등등등 종목은 정보는 엄청나게 퍼져가고 사라는 얘기는 정말 많은데 탈나는 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전부 이 4일 동안 배르고 있죠. 살려고. 월요일 아침만 되면 장 열리면 사고 싶어서 일요일만 되면 잠도 안 와. 뭐 노다지 하나 발견한 것 같아서. 그래서 아침부터 들어가죠. 그러면 추천해 있는 사람 일부는 험해수일 가능성이 높죠. 띄워놓고 팔려고 하는 세력일 수도 있겠죠. 아주 이 어깨가 아주 치사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험해수야 세력들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그래서 월요일날 잘 나오는 게 갭상승 양봉이 나오죠. 그런데 그러면 갭상승은 뭐 갭은 누가 만들어요? 그들이 만들고 매도를 하고 아침에 험해수를 동원해서 매도를 아침에 갭을 만들어 놓고 매도를 하고 있고 험해수의 목적은 매도니까 그죠? 험해수가 그러면 그리고 그걸 위해서 사는 사람 누굽니까? 개인들은 사요. 그래서 개인들은 시초가에 물리고 매수가 들어오고
자, 그렇게 흑매수를 만들었던 세력은 아침 시초가를 높여놓고 매도를 하게 됩니다. 그수로 월요일날 기업상승 음봉이 잘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언제 매매를 되냐? 금요일날이죠. 금요일날 갖고 넘어가는 거죠. 월요일날 가능한 어떤 종목이요? 좋은 종목. 월요일날 기업을 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자, 그게 바로 이런 종목들이 되겠죠. 여전히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 자, 여기 보면 뭐 사상 최대인데 너무 많이 올라서 못하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냥 계속 올라가라고 그냥 놔놓는 종목, 놔두는 종목이 여기 그대로 다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엄청나게 많은 종목이 있죠. 자, 그들 종목 중에서 자, 그들 종목 중에서 오늘 매매가 됐는 것만 자 보도록 합니다. 네, 자, 삼성전기를 보지요. 이번 1분기도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한 건 없습니다. 전년도 영업이익은 뭐 10분의 1토막이 났고 1분기도 좋지 않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뭐가 중요해요? 자, 본격적으로 하반기부터 삼성의 듀얼이 나오면서 자, 하반기부터 그리고 MLCC 수요도 하반기부터 중국 쪽으로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 요 종목은 그러니까 모든 거는 현재 실적이 아니라 현재 실적은 엉망이죠. 현재 실적은 우리가 좋아하는 이 성장이 되는 종목도 아니에요. 현재 실적은 안 좋습니다만 미래 실적이 좋고 얘는 실적보다 더 좋은 게 수급이었죠. 수급. 기관들이 수급이 자 적극적으로 들어오면서 많은 급소를 만들었었습니다. 자 보시면 지난 연도 연말부터 시작을 해서 자 외국인 기관들 쌍끌이 수급이 들어옵니다. 실적은 그렇게 안 좋은데도 개인들은 실적이 안 좋아 던지고 삼성전기는 자 외국인 기관들은 오히려 사고 그러다 보니 수급 들어올 때마다 급소였죠. 그래서 자 2월에 한번 3월에 한번 4월에 한번 그리고 오늘 5월에 한번 한 달에 한 번 정도 우리가 이 진짜 주식 1%에 자 1% 상위 1%에 삼성전기는 딱 한 달에 한 번 그러니까 해놓고 잊어버리죠. 수급 들어 오늘도 수급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자리는 똑같은 자리입니다. 이거는 60에서 뚫을 때니까 급소였고 그 다음에 보시면 자 이 자리는 눌림목 다 수급 들어올 때입니다. 눌림목 오늘도 눌림목입니다. 오늘은 20선까지 안 갔을 뿐이지 4일 동안 음봉이 나오다가 조정받다가 올렸으니까 오늘도 자 이 종목은 오늘도 눌림목입니다. 근데 눌림목이 나올 때마다 기관 수급이 자 계속 들어오고 있죠. 자 오늘도 외국인 기관도 오늘 쌍끌이 수급 들어왔고요. 그래서 오늘 뭐 1% 먹기도 CD 주문이든 쌍끌이 주문이든 가능하다. 다만 얘는 단기 매매는 아니고 계속 자 수요로 가고 있어. 이 자리에서 계속 따라갑니다. 원래 이런 종목은 우리가 실적이 보장된 게 아니어서 진짜 주식은 아니라 먹고 나옵니다만 삼성전기만 조금 예외적으로 자 길게 가져가는 주의죠. 21선 타고 이게 어디서 꺾이냐. 수급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으니까 꺾일 자리는 없죠. 계속 보유하시면 되겠고. 자, 오랜만에 이제 TBH가 나왔어요. 외우셔야 됩니다. 바로 과거 베이직 하우스죠. 자, 이게 작년에 TBH로 이제 바뀌었는데, 자, 나머지 중국 관련한 종목군들, 얘들이 중국에서 어마어마하게 외연을 넓혀놨다가, 실적이 지난년도에 흑자가 이제 되었지만 2015년도에 자, 큰 폭의 적자를 봤었던 종목입니다. 이제 작년부터 실적이 이제 좋아지고 있어요. 자, 중국에. 그래서 요게 뭐요? 자, 이름이 베이직 하우스에서 TBH 글로벌로 바뀌었으니까 이거는 꼭 암기를 하셔야 되는 종목이죠. 베이직 하우스야 브랜드 자체도 알고요. 자, 정말 오랫동안 좀 계속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끝도 없이 자, 하락을 하고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손실이 많을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돈을 벌려면 사실상 저점 매수가 맞는 것 같지만 트레이딩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오히려 자 고점 매수가 더 맞는 경우 자 고 PER 자 흔히 말하는 고밸류 종목이 실제 개인들 투자자들 우리는 장기를 하면 좋은데 개인들이 장기 투자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대형주들 사서 장기로 묻어주려는데 예를 들어서 금액 1억으로 치죠. 1억을 갖다 몇 년씩 묻어두는데 이걸 직업적으로 매매가 되는가요? 안 되겠죠? 그래서 결국 개인들은 지금 시장이 제일 하나 이런 종목이 대부분 어떤 종목입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진짜 주식들이죠.
진짜 주식 싼 거 있나요? 진짜 주식 없습니다. 진짜 주식은 거의 대부분 정배열입니다. 거의 대부분 기관들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사상 최대 실적이 대부분입니다. 그죠? 사상 최대 실적. 사상 최대 실적에 수급 들어오는데 나쁜 종목이 어디 있고 싼 종목이 있습니까? 좋은 주식은 싼 거 없죠. 싸고 좋은 주식은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싸고 좋은 거는 없습니다. 예. 싸고 안 좋은 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고점에서 고PR, 고밸류 종목이 이게 진짜 주식은 대부분 조금 비싸져 있을 겁니다. 비싸져 있어요. 그래서 비싸진 거를 좀 더 먹는다고 생각하시고, 예, 굳이 가격 논리로 생각하지 마시고, 아, 이게 옛날에 얼마였는데 2,500억이었는데 시총 2,500억짜리가 지금 이거 5천억대 있네. 2,500억짜리가 지금 시가총액이 1,000억이 돼 있네. 어느 거 거래하십니까? PER 보고 PBR 보는 분들은 주로 그런 거 많이 강조하고, 저점에서 분할 매수로 주장하시는 분은 이걸 좋다고 생각하겠죠? 자, 불과 2,500억짜리가 지금 시가총액이 1,000억대 있으면 이걸 매수를 할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매매하면 개인들은 성공으로 자꾸 멀어집니다. 오히려, 자, 시가총액 5,000억 됐는데 2,500억이 5,000억이 되니까 못 사는 겁니다. 제가 IMF 때 뭐랬어요? 삼성전자가 3만원인데 3만원이라는 걸 생각하고, 이게 3만원짜리가 있고, 그 당시에 IMF 때 삼성전자는 3만원이었죠. 근데 현대전자는 한때 얼마예요? 만원 있다가 나중에 현대전자는 4만원을 넘었어요. 4만원 넘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떨어지면서 얼마까지 떨어지면서 만원 깨지니까 엄청나게 샀고, 5천원 떨어지니까 엄청나게 삽니다. 나중에 200원까지 갑니다. 200원까지. 그리고 200원짜리가 300원, 400원 되니까 거래량이 평소에 한 100배 이상 터졌죠? 그리고 여기서 다 털려버린 거지, 개인들은. 결국은 떨어질 적에는 10분의 1토막이 나도 못 던지다가 올라갈 때는 50%만 올라도 다 던져버립니다. 마지막 개인들 하시고. 그 결국 떨어지는 쪽으로 가는 종목들 계속 싸진다고 물량을 늘리는 분은 한 방에 끝나버립니다. 절대 그러지 마시고. 자,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조금은 배짱이 있으셔야 되는데, 뭔 배짱이냐면, 불과 어제만 해도 2,500억짜리인데, 얘가 오늘 2,700억이야, 시총이. 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딱 봤더니 외국인이 하는 쌍끌이 수급 들어왔어. 그죠?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고, 사상 최대 실적이 예측된다. 오늘 STI처럼 사상 최대 실적이 예측된다. 그럼 쌍끌이 수급 들어왔어요. 더 주고 사는 게 맞죠? 싸다고 사지 마시고, 좀 더 주고 사는 것에 대한 가격에 대한 부담은 좀 덜 느끼시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좋은 장이었어요. 예. 오늘 제일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자, 어제 같은 경우에, 그제는 나스닥 선물이 우리가 여러분한테 예고했었죠.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0.5%. 자, 어제는 나스닥 선물이 장중에 플러스 0.3, 장 끝날 때 0.5로 끝났죠. 오늘은 보합입니다. 오늘 나스닥 선물은 오늘은 보합이죠. 자, 이 얘기는 이틀 동안 나스닥 선물이 보면 미국 시장이 조금 요동을 쳤죠. 장중부터. 자, 변동성이 컸습니다만 오늘은 변동성이 줄어든 거죠. 그래서 자, 오늘은 금요일날이고 보유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자, 어저께 우리나라 0.7% 양봉이 나왔는데 오늘 또 기입상승이에요. 자, 0.3% 자, 오늘 기입상승 출발을 해서 오늘 0.3% 정도 양봉 바디를 냈으니까, 자, 오늘은 기입상승 양봉, 우리한테 보면 최고의 장입니다. 기입상승 양봉 나오기 어려운 구간인데, 자, 기입상승 양봉이 나왔어요. 코스피는. 자, 코스닥은. 자, 그런데 코스피는 오늘 전체적으로 나쁜 거는 아닌데, 오늘 삼성전자가 망쳐놨죠. 삼성전자가 오늘 2.6%나 급락을 한 겁니다. 삼성전자로 봐서는. 예. 자, 외국인들이 아마 한 2천억이나 이렇게 아마 매도를 했을 건데, 삼성전자의 외국인 매도로 인해서 오늘 자 2.6%나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지수 자체는 오늘 플러스권에서 놀았다는 거니까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삼성전자가 저 정도 2.6% 급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안 떨어졌다는 것은 오늘은 지수 장세보다는 조금 더 종목 장세에 가까웠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금요일 날입니다. 금요일 날은 제가 종가 항상 보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제일 이유는 뭐예요?
종목 장세가 잘 만들어지는데 금요일 그 이유가 월요일 날은 대부분 코스닥은 갭 상승갑니다. 그죠? 월요일 날 코스닥 갭 상승갑니다. 왜 그래요? 주말에 전부 종목 공부 좀 했다고 아침부터 또 강연에도 방송도 주말은